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게 지금 14억 인구 대국 중국 축구 대표팀의 현실입니다. 2022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이제 단 2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조 최하위, 승점은 겨우 6점.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원정 경기를 앞두고 중국이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선수는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이제 갓 만 18살. 프로 경력도 길지 않은 대륙의 천재, 왕위둥이라는 어린 유망주입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에요. 주전 공격수들이 줄줄이 빠졌고 부상자의 징계자까지 속출한 상황. 심지어 가오준이, 장성룽, 셰워넝, 리위안이 등 예선 내내 뛰던 핵심 자원들이 죄다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한 발만 삐끗해도 월드컵 본선행은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언론과 이방코비치 감독까지 18살 왕이둥에게 거의 올인한 상태예요. 기술력 좋고 좌측 윙에서 뛰다가 폴스9도 소화 가능하다는 평가. A매치 데뷔전도 위축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 위험한 배팅 아닙니까? 자카르타 갤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 어쩌면 중국 축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전술 붕괴, 전력 공백, 그리고 정신력 실종까지.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중국 대표팀이 왜 이토록 절박해졌는지, 전술적 문제는 무엇이고 왜 왕이둥 한 명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지 깊이 있고 뜨겁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 축구대표팀의 현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시아 3차 예선 C조, 중국은 현재 승점 6점, 조 최하위입니다. 남은 경기는 단 2경기. 그런데 다음 상대가 누구냐? 바로 홈에서 무서운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장소는 자카르타 갤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 무려 8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지옥 원정지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패하거나 심지어 비기기만 해도 월드컵 본선 진출은 사실상 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몰린 걸까요? 중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된 이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부임 당시 분명 말했죠.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가겠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에 따라 포백, 쓰리백을 왔다 갔다. 어떤 경기에선 라인을 바짝 끌어올렸다가 다른 경기에선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내려앉고 선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수비는 수비대로 불안하고 공격은 공격대로 엉성해졌어요. 전술에 뼈대가 없으니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늘 끌려다닙니다. 두 번째, 주전급 선수들의 대거 이탈입니다. 현재 대표팀 명단을 보면 충격적인 공백이 보입니다. 미드필더 가오준이 부상 이탈, 수비수 장생룽 역시 부상, 셰워넝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 베람 압두웰리, 리위안이 이유 불분명한 제외. 이 선수들은 단순한 로테이션 멤버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들에서 90분 가까이 풀타임을 소화한 핵심 자원들입니다. 이들이 빠지면 중원 조율은 누가 하고 수비 조율은 누가 합니까? 빌드업이 끊기고 연계가 안 되니까 공격 전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중원에서 볼을 지켜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 상대에게 압박을 당하면 금세 뺏기고 역습당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 정신력의 붕괴입니다. 중국 대표팀, 이번 예선 내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중력 부족입니다. 특히 후반 막판, 실점하는 장면이 유독 많습니다. 골을 먹히면 선수들이 고개 숙이고 수비 라인은 제자리를 못 잡고 우왕좌왕. 지난 경기에서도 종료 10분을 남기고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반복됐습니다. 국가대표라는 간판을 달고 뛰는 선수들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지금 중국 대표팀은 체력, 집중력, 멘탈 모두가 한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체력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책임감,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팬들도 등을 돌리고 언론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감독은 18살 유망주 한 명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된 겁니다. 축구는 결국 조직과 리더십, 그리고 정신력이 만들어내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세 가지 모두에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벼랑 끝 상황 속에서 중국 축구 대표팀이 기대고 있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고작 18살, 대륙의 천재라 불리는 유망주 왕위둥입니다. 소후의 보도에 따르면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이번 인도네시아전에서 왕위둥을 선발로 기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위둥 선수 자체는 매우 인상적인 자원이에요.
왼쪽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갖췄고 포지션 이해도도 높습니다. 폴스9, 즉 가짜 가우번 역할도 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호주와의 A매치 데뷔전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는 단독 돌파와 슈팅을 시도했죠. 분명 기술력과 판단력 면에서는 기대해볼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왕이둥의 기용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절망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세 선수가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린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다? 그 자체로 중국 축구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래라면 이런 유망주는 후반 조커로 투입하거나 한두 경기 정도 경험을 쌓게 하면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왕이둥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상자 속출, 전술 붕괴, 경험 있는 자원 부재. 그 결과 이제 막 성인 무대에 발을 들인 10대 선수가 한 국가의 월드컵 꿈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급하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홈에서 분위기 최고조. 수만 관중이 함성을 쏟아내는 자카르타에서 왕이둥이 과연 평정심을 유지하고 본인의 기량을 펼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왕이둥은 현재까지 성인 대표팀 출전 1경기, 골은 0. 프로 커리어도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런 선수를 중심으로 전술을 짜겠다는 건 사실상 올인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왕이둥 기용은 새로운 기대주가 등장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라기보다 지금 중국 대표팀의 현실이 얼마나 총체적 난국인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왕이둥이 깜짝 활약을 펼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축구는 한순간의 재능이 판을 뒤집는 스포츠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의 왕이둥은 희망이 아니라 비상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축구가 진정으로 부활하고 싶다면 10대 유망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시스템과 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특정 선수 개인의 기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상이 많아서 진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뿌리부터 썩고 있다는 겁니다. 감독의 리더십은 흔들리고 선수단 관리는 엉망이고 장기적인 육성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국 축구는 그동안 돈이면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본을 퍼붓기만 하면 유망주가 나오고 감독만 해외파로 바꾸면 성적이 따라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선수들의 부상은 계속되고 팀워크는 무너졌고 경기 내용은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이번 상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한때 중국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던 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는 상황. 이게 바로 시스템 붕괴의 증거입니다. 여기에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의 선수단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리한 회복 훈련, 잦은 전술 변화, 선수들과의 소통 부족. 그 결과 선수들은 감독의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몸 상태도 100%가 아닌 채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인도네시아전 소집 명단에서 주축 선수 5명이 빠졌습니다. 가오쥔이, 장셴룽, 부상 이탈, 셰워넝, 경고 누적 결장, 리위안이, 베람 압두엘리 아예 명단 제외.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핵심 전력이 빠졌다는 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관리 실패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왕이둥 같은 어린 선수에게 쏠린다는 겁니다. 팀이 흔들릴수록 기대는 더 커지고 실패했을 땐 비난도 가장 먼저 그쪽으로 향합니다. 유망주는 키우는 존재이지 책임을 떠넘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축구는 미래를 앞세워 현재의 위기를 덮으려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왕이둥도 무너질 수 있고 중국 축구 전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개혁입니다. 땜질식 대응으로는 이 위기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중국 축구가 바꿔야 할 건 선수 한 명, 감독 한 명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 깊습니다. 시스템, 문화, 철학, 그리고 그걸 움직이는 리더십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물론 왕이둥은 정말 뛰어난 유망주입니다. 앞으로 중국 축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보물 같은 존재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어린 선수가 혼자서 팀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건 희망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이기든 지든 지금 중국 축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현실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축구는 기술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술이 있고 정신력이 있고 그 위에 튼튼한 시스템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중국 축구는 그 기본이 무너진 모습이었고,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축구는 단기 성과보다 긴 호흡의 투자와 준비, 그리고 냉정한 자기 점검이 먼저라는 걸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도네시아전 결과 분석과 함께 중국 축구가 정말 어디로 향하는지 더욱 깊고 강렬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